효봉스님의 예언서 역상록. 드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으로 오면 세상 이치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반드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인지 비과학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이야기에 귀가 쫑긋 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TV에서는 60년간 봉인되었던 한 예언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로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했다죠.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희망적인 미래의 예언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봉스님의 역상록.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예언의 기록입니다. 이 예언서가 60년간 봉인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님이 직접 이 기록은 을사년 2025년이 오기 전까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라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능력이 아니라 짐이라고 강조하며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세상에 공개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효봉스님은 근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종종입니다. 본명은 이찬영으로 평안남도 양덕에서 태어났으며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했던 양심의 고통으로 법관직을 그만두고 38세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해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절구통수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치열한 참선과 수행으로 유명했습니다. 1939년 일제강점기의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시기, 한 스님이 산속 암자에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폐결핵 말기로 41일간 고열과 혼미한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생명이 꺼져가던 순간이었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시고 처음 하신 말은 나는 미래를 보았다 였습니다. 효봉 스님은 정신이 육신을 떠나 시간의 흐름을 거슬렀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극히 일부의 수행자만이 도달했다는 상태, 바로 역상. 시간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꾸로 내려다보는 상태입니다. 마치 강물의 수원지에서 미래를 굽어보는 것처럼 스님은 현재를 벗어나 미래의 한반도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1940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년 뒤 외적이 물러날 것이다.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1945년 일본은 패망했고 조선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질 것, 1960년 거대한 민중의 함성이 터질 것, 1961년 권력이 총칼을 들고 나라를 뒤흔들 것. 그는 한국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제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1966년 9월 효봉 스님의 삶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입적을 한 달 남짓 앞둔 어느 날 그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깊은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 상태는 무려 7일간 지속됐습니다. 음식도 물도 일절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몸에서는 오히려 싱그러운 송화향이 피어올랐고 암자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가득 찼다고 전해집니다. 7일 후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그때부터 효봉 스님은 쉬지 않고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2100년에서 시작해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글쓰기였습니다. 미래에서 과거로 내려오는 길을 따라 써야 한다.
그것이 이 예언의 흐름이다. 그렇게 탄생한 예언서 총 34장 그리고 한 장 한 장이 시간의 역류를 따라 구성된 기이한 문서. 그것이 바로 역상록입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단단히 당부합니다. 이 기록은 을사년 2025년이 오기 전까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예언서는 해인사 법보전의 비밀 창고에 잠긴 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해인사의 화재로 일부 구역이 소실될 위기 속에서 봉인의 경계는 우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운명일까 우연일까? 화재는 역상록 이 보관된 구역 직전에서 멈췄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의 특별 허가 아래 봉인이 해제됩니다. 그제야 세상은 처음으로 이 33장의 금단의 문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서기 2100년에서 이 글을 쓴다. 역상록은 33장 중 가장 많은 부분을 단 하나의 해 2025년 을사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효봉스님은 이 해를 120년의 원한이 풀리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시기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한 사람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름도 신분도 직책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불립니다. 광명의 지도자. 스님은 기록에 남깁니다. 세상의 시선이 꽃을 향할 때 그는 뿌리에 물을 준다. 보라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걷는다. 이 지도자는 드러나지 않은 존재. 하지만 시대를 바꾸는 촉매입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일으킨 변화는 사회 전체를 흔듭니다. 역상록에 따르면 이 인물은 2025년 6월 특정한 천문 현상과 함께 등장합니다. 6월 목성과 금성이 동방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날 백두산에 이상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한라산에서는 무지개가 솟는다. 자연도 그의 등장을 축하한다. 그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도 군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효봉 스님은 그를 직접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상세히 묘사합니다. 깊고 맑은 눈, 미간엔 지혜의 주름, 넓은 이마, 복이 있는 귀, 그리고 왼쪽 손바닥에는 태극과 북두칠성이 합쳐진 듯한 문양이 보인다. 광명의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 예언은 단순한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운명으로 이어집니다. 효봉 스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타난 뒤 잊혔던 민족의 정체성이 깨어난다. 우리 민족은 수차례 외세에 의해 역사와 언어, 정신이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언합니다. 진정한 민족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려졌을 뿐 끊긴 적은 없었다. 2025년 이후 한민족의 정체성은 다시 깨어나고 이는 단지 문화적 자긍심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정신적 지도력으로 확대됩니다. 효봉 스님은 서기 2070년에서 바라본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7년, 그것은 한민족 5천년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였다. 서울은 세계 문화의 허브, 부산은 동북아 금융의 중심, 평양은 유라시아 무역의 관문, 백두산은 세계인의 영적 성지가 되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2025년이라 적혀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말합니다. 한국은 중재자다. 분열된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된다. 갈등의 사이에 서서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해답을 제시한다. 효봉 스님은 특히 사회 내면적 변화를 강조합니다. 한국인들은 물질을 넘어 정신을 추구하게 된다. 가족은 회복되고 이웃과의 정이 다시 살아난다. 노인은 존경받고 아이들은 웃으며 자란다. 그는
이 시기를 정신적 르네상스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스님은 특히 중국의 미래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깁니다. 2050년의 중국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그는 거대한 용이 여러 마리의 작은 용으로 나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서쪽과 남쪽이 먼저 흔들린다. 북쪽에서 농민들이 칼을 든다. 천년을 하나로 유지하던 땅들이 각자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은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효봉 스님은 말합니다. 동북에서 바람이 분다. 그곳에 살던 우리 민족의 후예들이 긴 침묵을 깨고 일어난다. 백두산에서 이상한 현상이 관측되고 그것을 신호로 잊혀졌던 고토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스님은 명확히 경고합니다. 이 변화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는 무기를 들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잊혀진 진실을 말할 뿐이다. 억눌렸던 역사, 왜곡된 경계,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흘러간다. 역상록은 말합니다. 우리는 침략자가 아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다. 스님은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남깁니다. 2025년 8월 해저에서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난다. 물과 불이 만나는 곳, 일본 동부 해안이 흔들린다. 예언은 단정적입니다. 도쿄는 물에 잠기진 않지만 기능이 마비되고 센다이에서 가고시마까지 해안선이 바뀝니다. 후쿠시마의 상처는 다시 드러납니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이 자연재해를 단순한 파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새 출발을 위한 신호다. 그는 말합니다. 오만은 겸손으로 바뀌고 왜곡된 역사는 바로잡힌다. 그리고 2030년 4월 효봉 스님은 한 장면을 남깁니다. 서울의 광장 벚꽃이 흩날리는 날,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그는 말합니다. 한일병합 조약은 불법이었다. 100년 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날 이후 독도는 더 이상 분쟁의 섬이 아니라 화해의 상징으로 기억되며 약탈된 문화재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간다. 효봉 스님은 이 장면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날은 동아시아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 역상록의 마지막 장, 시간상으로는 가장 처음인 1948년. 효봉 스님은 이 기록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1948년으로 돌아가고 있다. 곧 이 몸을 떠나 다른 세계로 간다. 그러나 내 영혼은 2025년을 지켜볼 것이다. 그는 예언을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가능성의 미래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광명의 지도자는 하늘의 뜻이자 민족의 염원이다. 그러나 그가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민심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나타날 것이다. 역상록의 마지막 문장,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렬한 경고이자 당부입니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전한다. 나는 과거에서 왔으나 너희는 미래로 간다. 내가 본 빛나는 미래가 실현되도록 지금이 순간부터 준비하라. 모든 것은 너희의 손에 달려 있다. 효봉 스님의 예언서, 역상록은 우리에게 단순한 예언이 아닌 가능성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실현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